중개사 시험 과목의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법전이야, 법전. 어떻게 편제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 민법의 편제. 근데 여러분들 책에 여기 봐. 여기 지금, 여기 무슨 행위라고 쓰여 있어? 법률 행위라고 쓰여 있잖아. 무슨 행위? 다시 크게 읽는다. 시작. 그래서 사인 간의 행위는 말이야. 개인 간의, 사인 간의 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가치가 있는 행위가 있어. 가치가 있는 행위가. 거기에는 하나는 학자들이 사실행위와 크게 법률행위로 나누었다는 것이야. 사인 간의 행위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지금 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하면 법률행위라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 봐. 나 봐. 민법은 총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법률행위가 여기 있지? 민법 총칙 편에 민법 총칙은 1조에서 184조까지 되어 있는데 1편, 1장, 5장이 있네 이렇게. 그 중에 여기에 법률행위라는 게 있다는 것이야. 요것만 시험 범위다 하시면 돼. 응? 어디만 시험 범위야?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이따가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 책에 법률행위는 쓰고 가자고 밑에다 써보셔.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에다 메모 밑줄 그시고 써요. 법률행위에다가 의사표시 있는 행위 이렇게 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메모하시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냥 쳐다보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놓칠까 봐서 이 머릿속에 다 세상에 놓치지 않고 들어간다면 머리 터져 이거. 그러니까는 내가 가르쳐준 것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다. 의사표시 있는 행위 시작.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민법에서 가치가 있는 행위가 그래. 민법에서만. 민법에서 가치가 있는 행위, 민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행위에 다시 하나 사실행위, 법률행위. 다시 시작. 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론 들어보셨나? 그게 사실행위야. 법률론 들어보셨지? 그런 게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뭐냐? 이제 배워갈 텐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다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인할 때에 혼인 없이 다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이 혼인도 여기 혼인 나오지, 여기 가족법에 이것도 법률행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매매 없이다라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걸 다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이게. 혹시 이렇게 내가 유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 재산이 없어 전혀? 아직 죽을 것 같지 않아? 그 유언을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을 무렵에 오면 머리가 다 이상해졌어 거기에. 그러면 유언도 의사표시 들어가겠지? 그것도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는 다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 아닌 행위는 따라서 해본다. 사실행위. 그럼 중개사가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게 중자야 이거. 그리고 개입이 된다 이것이 중개사 이렇게 돼. 그럼 중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중개는 지난주에 한민우 교수님께서 말했잖아. 중개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거기는 중개는. 중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의사표시도 배워야 돼. 중개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중개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중개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사실행위. 중개와 비슷한 말이 다 같이 중매.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매라고 그러잖아. 중매도 사실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 민법에서는 크게 인간의 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 중에 법률행위 아니면 뭘로 나눠버렸어? 사실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있는 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돼. 동의해? 그래서
여기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를 배워 여기서 시험이 9문제가 나와요.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 가르쳐 드리니까 두 번째는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그래. 재산권.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무슨 권? 그리고 2편과 3편 합해서 재산법이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친족권, 상속권, 요걸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누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중개어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를 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는 재산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만 공부를 해.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서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재산법 중에서 물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에 필요한 지식, 채권 중에서 물권의 종류는 여러분들 소유권 얘기 들어보셨지?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해서 오늘 물권의 종류가 8개 있구나. 이건 기억을 해야 돼.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 들어보셨지? 그게 아는 것이라도 나오면 반갑게 졸다가 아따 내가 아는 건 나왔다 반갑게 생각하시면 돼. 전세권 다 같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이 질권은 여러분들 시계 들고 전당포 혹시 전당포 보신 적 있어? 응? 이건 전당포 봤냐고? 응? 본 적은 어디가 있어? 이 전당포. 그러니까 전당포가 있는 곳은 그 동네가 시계 맡기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 전당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 있는 집이겠어, 좀 부족한 집이겠어. 그리고 없는 동네에 전당포가 많아. 이게 전통적인 시장을 강화, 응? 강화 읍내 가면 전당포가 몇 개 있어. 우리 처갓집이거든. 그런 데는 자전거 맡기고 금붙이 맡기고 돈 구워 쓴다고. 주로 시계 맡기고 금붙이 맡기고. 그래서 과거에 없는 시절에는 그 여러분들 금막 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 응? 그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라도 갖고 다니도록 비상용으로 쓰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야. 과거에. 근데 지금은 금 갖고 다니냐? 무거워서 반지도 안 차고 다니잖아. 대신에 카드 갖고 다니잖아. 카드도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저장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질권은 뭐냐면 시계 맡기고 돈 구워 쓴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불러.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맡겼을 때, 응? 움직이는 동산, 채권자가 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는 부동산과 관계없지? 그래서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기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해.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개라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8개 다 같이 점유권. 그럼 점유는 뭐냐면 여러분 축구 보면 20% 점유율 막 이렇게 나오잖아. 점유율은 20%인데 골 넣으면 이겨버리잖아. 이런 게. 그런 걸 점유권이라고 그런 거라고. 소유권? 내가 굳이 소유권을 여러분들 앞에 설명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다 소유권 있잖아. 뭐든지.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다 소유권 갖고 계셔. 사용수익 처분권은 소유권이라고 그래.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용수익 처분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자 물권이 뭐냐면 자 여기보다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다시 한번 특정물, 지배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인에게 청구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특정인, 여기도 특정물. 그래서 물권은 이해해야 돼. 물권은 지배하잖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발로 차버리고. 응?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청구한다 아시면 돼. 따라 청구권. 그것도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한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재산권.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그건 알 수 없어. 어떤 행동을 청구할지는. 청소해 주시오. 응? 청구권. 청소해 주시오. 권리. 매매계약 체결하면 대금 주시오. 채권.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넘겨주시오. 채권. 즉 약속 지키시오 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하시면 돼. 근데 그 채권은 계약에서 생기는 거라고. 계약에서. 그러면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뭐라고 하냐면 약자 있지. 약자. 약자가 이렇게 아까 지식을 습득할 때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지.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 계약에 생기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무슨 뜻이냐면, 자, 따라서 본다.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 요 약자 붙여. 약자. 약속 약자야. 자, 따라서 본다. 약속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다 하시면 돼. 다시 한다. 이제 쓰는 건 따로 오니까, 왜냐면 계속 반복될 테니까. 채권이 뭐라고?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무엇이라고? 다시. 이세도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뭐라고 그랬어? 약속 지키죠. 다시. 약속 지키죠. 이제 허기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법에서는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시작.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약속 지키시오 하는 권리가 채권이야. 그래서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생기는 채권은 아무에게나 약속 지키라고 해야 되겠어. 약속한 사람에게만 요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것을 채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 채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1편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는 시험 범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되면 이렇게 물권도 생기고 그 채권도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본다.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 어째서 공부한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 책에 여기 이제 법률행위 나왔어. 여기 아까 의사표시 있는 행위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써봐. 밑에다가 이제 2번. 법률행위 밑에다가 2번. 2번.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다고? 두 개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변동 원인이므로, 이렇게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변동 원인이므로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이제 01번 여기 맨 위에다 메모하셔. 맨 위에다 메모. 법률행위 맨 위에다가 법률행위 제일 위에다가 메모. 제1편 민법 총칙에다 해놓고 1조에서 184조 이렇게 해놓고,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이 메모하셔봐. 그러면 지금 우리 민법 총칙 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칙편에서 시험 범위는 어디만 배운다고 그랬어요? 범위는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다시 쓴 거라고 지금 저기다가 이유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해놓으면 꼭 기구 같아. 그래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모양 빠지잖아. 그런데 다시 쓴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써보면 그냥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민법 충칙의 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출제 범위 영역은 여기만 시험 범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기타 이렇게 있고, 응? 자, 법률행위는 이제 배울 거라고.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뭐냐면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용어가 뭐냐면 시효 그냥 듣고 말아버려. 여기 시험 범위 아니니까. 시효가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 그런 뜻이야.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권리 두 개 배운다고.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그래.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물권, 채권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소멸인데 무엇이 소멸하겠어? 물권, 채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소멸한대. 그러면 여기서 소멸은 뭘 소멸할까? 그럼 얼른 물권, 채권. 그런데 소멸하는 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권은 아니고 채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아시면 돼. 다시 한다.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뭐만? 채권만. 물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렇게 일단. 그런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버려. 즉 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지만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물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걸린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기술이야. 지상권과 지역권은 시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있어 법에.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외워버려. 따라다 지지는 걸린다. 시작. 안 쓰고 외워버려야 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이 써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내가 쓰라고 한 것만 쓰면 돼.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강사들 말 엄청 안 듣는 분 계시지? 그럼 그 사람들 실패해. 벌써 알아. 다시 한다. 지지는 걸린다. 그것이 뭔 얘기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지? 뭐만? 지지만. 그러니까 지지가 뭔지는 몰라도 돼. 그냥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이거 지지가 궁금해 안 궁금해? 지지는 걸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지 밖에 나가서 말이야 밥 먹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지지는 걸린다 했는데 이제 궁금하거든. 그때 이제 지지가 뭔지 책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가는 것이야 이게. 자, 외워본다. 지지는 걸린다. 지금은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소멸시효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거든. 근데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등장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언급해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법률행위 배우려고 그래. 동의해? 물권의 종류는 몇 개? 8개. 채권은 오로지 한 개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그래서 채권의 종류를 또 나누어 보면 돈 내놓으시오.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이렇게 두 개 나눠줘. 다시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그래서 돈 내놓으시오와 크게 채권을 크게 나누면 돈 내놓으시오와 기타 채권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채권의 종류를 물어보진 않아. 그냥 채권은 약속 지키시오. 이것만 알면 돼. 다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여기서 계약, 채권 생긴다고 쓰여 있다고 여기서. 동의해? 동의하냐 그 말은 뜻을 같이 하냐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 계약을 보면 다시
이 계약에 들어가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되는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계약의 종류가 15개가 있어. 계약에는 몇 개 있어? 15개.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15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는 이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를 기억 못해서 임매교 이렇게 임씨, 임교매, 임계묘 이렇게 외울 일이냐고. 중개사 사무실 돌아다니다 뭐 천지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일이 중개사들이야. 다시 한다. 중개사들이 뭔 짓 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루어지도록 개입한다 그 말이야 이게. 다시 해. 채권이 생기는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채권계약은 몇 개? 3개만 해봐 다시. 어디서 오셨어? 동생은? 청라에서? 청라 집값 좀 올라가셨어? 그 나중에 돈 없다 소리 하지 말어 이런 거. 그 학원비 깎고 오셨어? 제대로 주고 오셨어?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매매, 교환, 임대차 배운다. 그럼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소유권 생기겠어? 채권 생기겠어? 응? 못 배운 사람은 소유권 생긴다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그러지? 다시 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겨? 소유권 생겨? 소유권 생기는 게 아니고 채권 생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등기해야 소유권 생겨. 그 과정을 지금 배우려고 그래. 매매라는 계약 자체만으로 효력은 채권 생기고 그 다음에 등기해주면 소유권 생긴다. 그걸 배우려고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여기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근데 계약의 종류는 몇 개 있었어? 15개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몇 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앞으로 매매라는 계약만 갖고 90% 강의를 해. 90%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매라는 계약만 갖고 공부할 거죠. 이따가 바로 둘째 시간부터 매매만 공부하는데 그러면 매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매매는 법률행위요 아니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서 다시 한다. 자 따라서 한다. 의사표시 있는 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걱정 마셔.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다 그 말이야. 계약도. 응? 뭐도 있어?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채권 생기는 이 계약을 특히 채권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채권 생기는 이 3편에 나오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채권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3편 채권을 봤더니 채권편에는 충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계약만 시험 범위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래서 이것을 이 계약을 이름하여 무슨 계약? 채권계약. 다시 채권계약. 몇 개만 시험 범위라고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래,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다가 약속했던 거예요. 이렇게 법전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9문제, 여기서 15문제, 16문제, 계약법에서 9문제, 그리고 여러분 민사특별법이 있거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5개 내지는 뭐 한 문제 더 해서 6개 내든가 그래. 그래서 민법은 40문제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런 건 특별법은 민법의 낱말 뜻을 잘 알면 해결돼 버려. 민법의 낱말 뜻을. 그리고 민법은 어째서 공부하냐면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공부하는 거예요. 분쟁 해결 수단을 민법에 써놨다고. 민법에.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 하시면 돼.